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87회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기엔 열흘하고도 하루가 지났는데요. 다들 새해만의 희망찬 기운으로 올해 하고자 계획하셨던 것들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 책이 글에선 지금 이 마음과 결심을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비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안녕하신지 안부를 여쭤볼까 합니다. 중간중간 그런 게 있었지 참 하고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성공 아닐까요? 황금 돼지해의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마음의 온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 책의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7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 책의 글의 카라멜 마키아토와 카푸치노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네, 아마 안녕하세요. 제가 카푸치노일 겁니다. 그럴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샤샤는 거품이다 뭐 이런 아니요, 원래 쌍화탕으로 하려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새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 방송이 새해 첫 방송이었을 네네. 텐데 저희의 시간대로는 지금이 새해 첫 방송이죠. 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이 책 읽을 첫 글의 주제가 아마 시차였죠. 그런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쯤 제가 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련. 공공님이나 나는 무슨 글을 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재가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의 다른 이름인가?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제 글은 거기서 끝났나요?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런 글을 썼던 시절이 있군요.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네. 저 다들 오늘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샤샤님? 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비슷한 생활 패턴인데 이번 주는 유독 좀 피곤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들어올 때는 네. 약간 텐션을 올려서 녹음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요? 청자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네. 오늘은 올릴 텐션이 없어서 이렇게 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새해 첫날에 어떤 특별한 걸 하셨나요? 아니면 새해 첫날 제재 오프닝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네네. 새해니까 이번 해에는 이런 걸 해야지 하는 계획을 1도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하셨었는데 아니면 올해만 뭐 작년에는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한 해가 가는 것도 한 해가 오는 것도 별다른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그냥 뭐 했지 그날? 뭐 아무것도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해가 되는구나. 약간 좀 차분하게 맞으셨던.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아주 우울하고 피곤에 쩔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약간 초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공고님 어떠셨나요? 저도 딱히 새해니까 뭘 해보자 아니면 한 해를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뭐 하고 가다가 근데 보통 새해 다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생각나서 하나를 정했습니다. 올해 저의 새해 계획은 생각을 그만하자. 온갖 잡생각을 그만하자는 게 저의 새해 계획이고 저는 1월 1일 날에는 그 아내 친척 모임이 있어요. 그쪽 친정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친척 모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이야. 세뱃돈을 받으셨어요? 이제 받을 때가 아닌데 네네. 그래서 저랑 아내랑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세배만 하고 세뱃돈은 안 받겠다. 그랬는데
굳이 주시는 분들이 계셔 할머님도 주시고 막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조금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죠. 주시면. 아 그럼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예의가 없죠. 아니지. 그럼 받아야지.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세뱃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기 좀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게 은행에 넣고 굉장히 빠르게 저와 아내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아, 사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끝나고 회식하나요? 대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저도 원래 저희 집 구정을 셌었는데 올해 이제 신정을 세게 돼서 이제 가족들이랑 저도 보냈는데 제가 사실 2018년 말미에 어떤 문구 하나를 보고 좀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네. 저희만의 그 톡방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네. 친하군요, 우리가. 아, 예. 남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33살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지 않는다는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제제 올해 33살인가요? 아니요, 33 아니고요. 33이 안 됐나요 혹시? 안 됐죠 아직. 아 그래요? 네. 어리네. 저 형들 앞에서 지금 실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문구를 듣고 그럼 내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음악이나 책이나 뭐 어떤 예술 무언가를 접했을 때 감흥이 좀 덜 생기는 건 아닐까? 되게 묻어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창의적인 그 창의적인 어떤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공님 새로운 음악 많이 들으시던데? 아 그래요? 네. 주로 주로 말하려다만 그렇긴 한데 네네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들으시죠. 그 문구가 잘못됐던 걸로 그런 거였어요. 영국의 한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거였어요. 그런 건 항상 영국이라고 누가 예,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근데 노력을 하면 그 예술 음악이든 뭐 예술이든 간에 아는 만큼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반대로 음.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가만히 있으면 내 우주가 좁아진다는 거를 2018년 말미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네. 걸 받아들이는데 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쓸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지. 환경을 위해서. 아, 오랜만에 드립을 쳤더니 말문이 야, 막히시. 훅 들어오네. 사례 들으신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이번에는 샤샤님이 선정하신 책을 네네. 저희가 각자 읽고 네.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네. 김중혁 작가님이 쓰신 네네.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네. 책인데 간단히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는 김중혁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책이고요. 네. 나온 거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고 표지에 이제 글을 쓰려고 마음 먹고 있는 듯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김중혁 작가님이 그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 책 안에 보면 김중혁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제는 소설가 김중혁의 창작의 비밀이라고 굉장히 거대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것도 막상 읽어보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제고요. 네. 그리고 아래의 카피 문구로는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뭐라도 쓰고 싶어 참을 수 없게 된다라는 카피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네. 뭐 안에 글들은 뭐 차례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창작의 도구들이라고 해서 본인이 창작할 때 쓰는 뭐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작의 시작이라고 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세 번째는 실전 글쓰기.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전 그림 그리기, 생뚱맞게 그림 그리기가 들어있고요.
다섯 번째는 대화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 무슨 모의고사처럼 나름 재미있게 꾸며놓으신 구성이 특이하죠. 네. 특이하게 구성해 놓으신 파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 차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반드시 글쓰기에 대한 책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고 책의 내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제를 보고 이 책 제목을 보고 느낀 게 소설가 김중혁의 소설 창작의 비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모든 창작 행위의 네. 비밀이 어, 맞는 것 같고 음. 궁금한 게 저는 샤샤님이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아, 사실 굉장히 충동적으로 골랐어요. 충동적으로. 아, 그 유튜버 중에 네, 북 유튜버 하면 가장 유명한 네, 분이 계시죠. 겨울 서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겨울서점님 방송을 보다가 겨울서점님이 이 책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김종혁 작가님의 책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원고를 쓰고 계시는데 그 원고 쓸 때 굉장히 위로와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거다 꽂혀가지고 바로 골라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지금 제재의 질문은 왜 이런 책을 골라왔냐 뭐 이런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아니 저는 그 샤샤님이 뭐랄까요, 이 책을 고르셨을 때 조금 살짝 의아했던. 그러니까 읽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를 만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 의문이 맴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 샤샤님이 이걸 왜 이 책을 왜 고르셨지? 제 스타일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고 고른 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저도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글쓰기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김중혁에 대한 에세이, 쓰는 사람인 김중혁에 대한 에세이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다 읽고 나면 뭔가를 쓰고 싶어지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죠. 근데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약간 김영익 작가님이 나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좀 네. 있어서. 그렇죠. 뭔가 방법론에 대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저는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창작의 도구들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저희 방송 꺼지고 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곰곰님한테 제가 네. 이 도구들 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도구들 중에 지금 내가 이 현관문을 나서서 동네 문구점을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샀어요. 여기 안에 있는 오. 이걸 나와 있는 보고? 것들. 네, 이걸 보고 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이 펜 종류가 되게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네. 뭐 이런 펜들을 한번 제가- 읽어주세요. 뭐 있는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나미 네임펜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모나미 네임펜이 있고, 그다음에 아트라인 드로잉 시스템 0.2, 그다음에 무지, 그러니까 무인양품에서 파는 볼펜, 그다음에 팔로미노 블랙윙이라는 연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펜슬은 못 샀습니다. 거기 N2도 있잖아요. N2요. 이거 스마트 펜 아닌가요? 맞아요. 네. 곰곰 쓰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저 표정 뭐지? 아니 무관심, 아니 부럽다 이런 표정. 네. 거짓말. 아니요, 저 스마트펜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그리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곰곰님도 몇 번 신기하시더니 안 쓰시더라. 집에 잘 있습니다. 모셔놓고 계셔. 네. 그리고 펜텔의 샤프 펜슬 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뭐 샀어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샀습니다. 오, 스마트펜을 진짜? 제외하고. 와. 네. 근데 제가 네. 그 조금 앞선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거기 있는 거의 모든 필기구나 문구류가 다 있었어요. 이미 애플 펜슬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이야. 하지만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김중혁이 아니구나.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구점을 가서 이걸 산 이유가 뭐 문구에 흥미가 있어서라기보다 김중혁이 되어봐야겠다. 그쵸. 제가 나도 그럼 저런 도구들을 사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네, 뭐라도 안 됐고요. 이번 글 30분 만에 써오셨다고. 그리고 거기 보면 글쓰기 도구 중에 컴퓨터 네. 프로그램도 있는데 율리시스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한참 고민하다 그걸 보고 율리시스를 몇 달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구독제이거든요. 여러 개를 전전하다가 다 끊고 애플 기본 메모를 쓰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자기 손에 맞는 도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여기 그 창작의 도구들에서 제가 문구점 가서 산 도구들만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화이트보드 아니면 뭐 전자기기, 네, 손톱깎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헤드셋, 스피커, 뭐 스탠드 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이 다 적혀 있기 네. 때문에 보면서 좀 흥미로워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도구들 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 네. 그 저자가 이 책을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썼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글쓰기 책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글쓰기 책들을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거나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아니면 뭐 어때요 이런 건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냥 나는 그렇다, 나는 그렇다,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글쓰기 책들이랑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다른 네.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네. 도대체 작가들은 어떻게 창작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거나 아니면 좀 더 깊게 김중혁 작가는 어떻게 창작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도구들을 갖추어 놓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좀 재밌을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사실 그 작가들이 대부분 뭐 의도적으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김준영 작가님의 의도가 그런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작가라는 이미지에 좀 벗어나고자,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글쓰기에 대한 것들, 창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 책을 네네.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중혁 작가의 이제 창작의 비밀인 거죠. 그렇죠. 창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창작할 때 그 환경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다른 부분 또 흥미롭게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당연히 첫 챕터만 흥미롭게 보진 않았겠죠. 지금 제가 말한 건 첫 챕터니까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책에는 5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유머가 항상 김중혁 작가 하면 유머가 있잖아요. 그쵸. 책에서도 유머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일단 저는 여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물론 그 챕터 2에도 좋은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챕터 2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세 번째 챕터 실전 글쓰기의 네. 글쓰기의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앉아서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딱 듣자마자 그거 생각났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나요, 타이슨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얘기인데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했다니까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링에 올라갈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야. 타이슨한테 한번 맞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겠지. 그렇지. 그게 생각나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네. 곰곰님은 저도 네. 인상적인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밑줄을 되게 많이 치고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밑줄을 그은 부분이. 그중에서 이제 1차로 한번 정리하고 2차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가져와도 다 얘기 못한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한 3-4개로 줄이느라 힘들었는데 네. 그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전자책으로 봐서 네. 페이지는 모르겠고 네. 아, 네, 괜찮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 번도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쓰는 데까지 쓸 뿐 최선을 다해 쓸 수는 없었다. 최선을 다해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달리기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도저히 힘을 더 낼 수 없을 때까지 달리면 된다. 죽기 직전까지 달리면 된다. 하지만 글쓰기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최선을 다할 수 없으므로 모든 글쓰기의 첫 문장은 대충 쓰는 게 좋다.
어차피 우리는 최선의 문장을 쓸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문장을 쓸 수 없다면 아무 문장이나 쓰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어, 그렇구나. 음, 보다 보면 뭐 첫 문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냥 누구나 되게 인상적이고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데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노인과 바다의 첫 부분을 얘기하면서 노인과 바다의 첫 부분에서 이제 그 주인공 노인을 묘사하는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을 정말 처음에 작가가 썼을까라고 김준혁 작가가 물어봐요. 아마 어쩌면 모르지만 어쩌면 글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그 첫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가도 그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가 또렷해지는데 네. 이 첫 부분의 묘사는 그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 묘사여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약간 그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정유정 작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이에요. 그건 이제 지승호라는 인터뷰어랑 같이 인터뷰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차피 초고를 쓰고 나면 초고의 90%는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사실 뭐 최선을 그러니까 최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글쓰기도 그렇고 제가 요새 고민하는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그렇고 계속 그 한 포트폴리오 어떤 한 글만 만지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움에 따라서 그 내가 보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내가 처음 만든 것들이 왜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지 않아요. 맞아요. 분명 글쓰기도 앞부분을 쓰고 나서 점점 쓰다가 뒷부분을 가면서 앞부분에 내가 썼던 것들이 내가 앞부분을 너무 빈약하게 썼구나 라고 하고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준혁 작가 말대로 어차피 첫 문장부터 최선을 다해 쓸 수 없다면 대충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하는 부분이 거기일 거예요. 그 챕터 2의 창작의 시작 중에 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 여기에 나오는 건데 제목을 읽고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 장난 아니잖아. 이 무슨 업계 비밀이 네. 어마어마하네 이러고 읽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예요. 결론은 평생 써야 된다. 그런 거 없고 평생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얘기가 여태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글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문장은 제외되고 어떤 문장은 또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놓아야 된다. 평생 한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문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번에도 실패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나는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을 썼고 그럼에도 쓸 수 없는 것을 쓰지 못했다. 이번에 쓰지 못했던 것을 다음에 다시 쓰려고 할 것이다. 글쓰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저도 위로가 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완벽한 문장이 있고 그 완벽한 문장의 적재적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정확한 단어들이 있다고 말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지 누구였는지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누군지 못 찾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작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네. 느낌이었어요. 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책들을 생각하고 이 책도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글쓰기의 그 글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의미하는 것이 뭐 일기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글쓰기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글쓰기라고 퉁쳐서 얘기하면 되게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작의 비밀이니까 아무래도 김준혁 작가가 소설을 쓰니까 그렇죠. 소설에 대한 얘기에 좀 가깝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똑같은 부분도 김종욱 작가는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합니다. 내가 햄릿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하면 쓸 수 있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음. 왜냐하면 햄릿을 쓰는 게 글쓰기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역시 이 사람 위트가 있구나. 그 정말 어디 데려놔도 그 말로서 살 수 있지 네. 않을까. 말과 글로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딱 펴면서 음. 그 소제목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아 이것만으로도 내가 이 책을 산 이유가 되겠구나 싶었던 챕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법. 네, 이거든요. 두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책을 읽을 때는 잘 아닌 것 같고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보통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많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글을 쓸 때 김주영 작가는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어떤 음악들을 들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비교적 근데-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죠. 네,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더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런 내용은 좀 부족했어요. 네, 다만 좀 원래 김종욱 작가님이 음악에 되게 조예가 있으시죠. 네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음악 관련 칼럼도 많이 음, 쓰신 음,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게. 네 아쉬웠는데 좀 공감은 했었어요. 사실 음, 그 글쓰기를 읽을 때 저도 여기 김주영 작가님도 말씀하시는데 음. 그 가사말이 들리면 어, 글이 안 그렇죠. 써지더라고요. 네. 예.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음. 이미 집중이 흐트러 그렇죠. 지기 맞아요. 때문에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지. 그래서 김종욱 작가님이 하신 얘기가 한글 가사가 나오는 거 절대 안 되고 그 팝송도 쉬운 영어 가사는 절대 안 된다고. 알아듣기 때문에 네. 예스터데이 이런 거 안 된다. 어, 그래서 저는 저만의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가 글 쓸 때 틀어놓는 것 중 하나가 브라질 음악을 틀어놔요. 아 진짜. 잔잔한 보사노바 같은 걸 틀어놓으면 오.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포르투갈어를. 어.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효과가 있더라. 하는 보사노바라니. 네. 그 김중현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그 노래 멜로디나 이런 게 아니고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아,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책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글쓰기 책들 몇 개 얘기했었는데 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게 그런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비슷한 맥락인데 그 김은경이라는 편집자분이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어떤 글을 쓰기 전에는 그 글을 쓰기 위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네.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려고 책상에 앉아서 소설이든 아니면 뭐든 쓰기 전에 이 글을 쓰기 위한 나의 상태로 잠깐이라도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음악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분은 뭐 음악을 주로 글 쓸 때 들으시나요? 아니면 따로? 뭐...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집중해야 될 때는 완벽한 고요함이 가장 좋아요. 저는 뭘 듣진 않는 편이에요.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좀 조용하게. 고요 속에 고요한. 네, 저는 고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저를 좀 알아서 음악을 듣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음악을 찾고 리스트를 만들고 음악의 순서와 이런 것들을 정하느라 글을 못 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 뭐 정확하게 알겠다. 제가 저를 알아서가 너무 킬링 포인트였네. 제재는 보사노바 들으면서 쓴다고. 저도 그 플레이리스트가 다 있어요. 뭐 집중이라는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진짜. 그다음에 제재는 음악 뭘로 들어요? 저는 해외에서는 유튜브로 많이 들었고요. 한국 와서는 한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휴대폰 일시정지 해제하는 거랑 멜론 서비스 가입이었어요. 멜론으로 들어요? 네, 저는 멜론으로 듣는 멜론 편이고. 스트리밍 오른다 그러지 않나요? 스트리밍 그래요? 다 오른다던데 한 30% 정도 오래 오른다던데. 정말요? 가격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남자. 갈아타야겠네요. 지금 아니, 갈아탈 데가 없어. 다 오를 텐데. 그래요? 애플뮤직도 오를까요? 애플뮤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애플뮤직 초창기에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곡이 많이 없어서 제 기준에는 그래서 저도 한 달 하고 바로 해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이지 이제 그걸로 들어요. 아 유튜브 프리미엄은 뮤직. 광고가 정말 안 나오나요? 네, 광고 안 나오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면 유튜브 뮤직이라는 다른 앱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네. 거기도 좋은 음악이 많고 유튜브 뮤직의 장점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은 음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리스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특정 가수가 자기 인스타에 다른 사람 노래 조금씩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쫙 모아가지고 한 20분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네. 그걸 그냥 음악 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유튜브 뮤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랑 똑같은 건가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검색해서 들을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이 메인인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뮤직 안에서 거기 뭐 멜론이나 이런 데 있는 차트처럼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나라별 아니면 뭐 장르별 그리고 내가 가수를 팔로잉하면 그 가수 노래들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멜론만큼 편하진 않아요. 뭐 벅스나 이런 거만큼. 근데 듣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러게요. 네. 유튜브 저도 유튜브로 가끔 노래를 들을 때가 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유튜브 이제 원하는 노래를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플레이 하잖아요. 네. 그러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주머니에 넣고 전원을 끄는 순간, 그러니까 화면을 끄는 순간 음악이 끊겨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써야지.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화면을 꺼도 소리가 나오고. 그치, 백그라운드에서 좋다. 돌죠. 네. 이 사람들 진짜. 그러면서 다시 화면을 켜놓고 주머니에만 넣어놔요. 그게 사실 정말 작은 차이인데 어. 대단한 게 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꺼도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게 할수 있지. 기본적으로 할 수 네. 있었을 그치, 텐데 할 수 있지.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 그쵸. 기능으로 뺐다는 게 지금 얘기가 많이 샜네요. 네, 네. 괜찮아요. 우리 방송 그렇지. 뭐. 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챕터였습니다. 네. 저는 거기도 좀 동감했어요. 그 중간에 퍼즈라고 네. 일시멈춤, 일시정지라는 네네. 편집이 좀 독특하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독특한 책을 만들어봐야겠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편집자님이 이제 김중욱 작가님이 이 책의 원고라고 보내주신 원고들을 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일관된 주제로 이렇게 챕터를 딱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내용이 중구난방이고 많아서 중간에 이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하여튼 나쁘진 않아요. 하여튼 중간에 퍼즈라는 챕터도 있는데 당신 안에 당신이 모르는 예술가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 뭐 살리에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종 작가가 하는 얘기는 예술가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의 작품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동감했어요. 음. 평소에도 제가 많이 하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누군가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누군가 나한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돼서 누가 나한테 작가란 어떤 사람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작가는 견디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내가 내 글을 보면 못 견디겠어요. 진짜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소름 돋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지. 이게 내 작품이고 네. 그걸 못 견디면 글을 때려치는 거고 그렇죠. 그걸 견뎌야만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게 이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계속 글을 쓰느냐 아니냐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좀 더 멋있고 완벽한데 실제 글로 보이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되게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네. 실제 나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글을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문장이 되게 공감이 갔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심지어 이 대단한 김중혁 작가님도 자기 글을 견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문장이었어요. 네. 사실 제가 제 글을 모아 보는 게 되게 힘든 게 딱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제 글을 보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됩니다. 네. 좀 모아봐. 저도 그래서 이 글 썼던 거를 브런치나 이런 데 그냥 쭉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서대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순서대로 썼던 순서대로 올리다가 어느 순간 고민이 되냐면 그래 뭐 올리지 뭐 하다가 이거는 어떡하지? 맞아 그런 거 있어. 이럴 때 있어요. 얘를 어떡하지? 이게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얘는. 그러면 그런 거 있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못 올리고 멈춰 있어요 거기서. 그래 맞아. 빼고 올리기도 뭐하고 이걸 올리자니 나는 그때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발로 쓴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지. 네. 근데 그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게 작가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또 저는 좋았던 부분이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문단을 어디서 나누는가는 작가의 호흡이자 편집의 리듬이다라고 하면서 문장보다 문단이 중요하다. 문단을 나누는 것이 결국 세계관의 반영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걸 보고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사실 이 글을 쓸 때 문장도 그런데 문단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김준혁 작가가 설명을 했어요. 문단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문단이 너무 짧으면 겉멋든 아포리즘 같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그쪽이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이 책에서 글쓰기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 별로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중에 딱 하나를 건진다면 저도 이걸 딱 건졌던 것 같아요. 어. 문단이야말로 글쓰기의 최소단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구나. 저도 의식은 못했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책들을 읽다 보면 네. 공통적으로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꼭 이 무엇이든 쓰게 된다 이 책이 아니고 내가 읽은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 저자가 쓴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서 인용해 온 거거나 뭐. 되게 많은 책들이 그래요. 어. 이 저자도 그게 좋으니까 가져온 거 그치,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좋았던 게 그런 거야.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용문 중에 5개 정도가 좋았는데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에필로그 제일 끝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의 말인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서투르게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되게 뭐 노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마무리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 못할까 봐. 이걸 했다가 비웃음 당할까 봐. 아예 시작하지 않는 일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서투르게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예전부터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웹툰까지는 아니지만 그림 같은 걸 그려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도 있는데 그리고 그림 그리는 앱도 있다나? 하지만 별로 안 해본 거예요. 근데 되게 사소하게 했다가 이걸 공개하는 것도 좀 그렇고 혼자 하는 것도 잘 엄두가 안 나고 했는데 네. 서투르게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림 연습하는 과정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브이로그.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 자기가 뭐 운동도 그렇고 뭐 뭘 배우거나 이런 것들 서투른 거에서 시작해서 성장해가는 거 기록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 유튜브 말고 아프리카였던 것 같은데 무슨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걸 틀어놓고 그냥 같이 그거 틀어놓고 공부하고 혼자 있으면 좀 사람들도 나태해지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스코틀랜드 화가 폴 가드너라는 사람의 말인데 그림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흥미로운 곳에서 멈출 뿐이다. 네. 그리고 김중혁 작가가 나는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원고지 13회 정도의 산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답은 간단하다. 글을 쓰기 시작하여 원고지 13회가 되면 멈춘다.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다.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주로 이 앞부분의 글쓰기에 대한 것보다 이제 그 글쓰기 위한 사전 준비 하는 과정에 좀 확실히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 붙잡아두지 않으면 생각은 썩어버린다라는 챕터의 마지막 문장인데 그 나의 마지막 생각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김주영 작가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기록하고 계속 메모하고 이런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태어났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김주영 작가가 살짝 의문을 남기면서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도 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되게 네 그러니까 한번 저도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의 생각 그건 뭘까 되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각할 거리가 되었던 저한테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네,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네. 과학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네. 마지막 생각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제 어젯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 뭐예요? 기억이 잘 안. 그게 기억이 날 리가 없거든. 아, 잠들기 전에 했던 그렇구나. 생각에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사실. 네네.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되는데 그치. 그게 맞네요. 불가능할 것 같아. 맞네요. 그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이 마지막 생각인지 본인만 알 텐데 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지할 수 있다면 네. 모든 사람의 마지막 생각은 이게 아닐까요? 저게 내 마지막 생각이구나가 마지막 생각이 그렇게 아닐까? 되겠지. 음. 맞아. 이런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방향이 이상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글쓰기 책들 얘기해서 네. 그 글쓰기 책들 제가 읽은 것들을 좀 비교해 볼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너무 달라요? 글쓰기 책도 다른 책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만 생각해 봤는데 네. 글쓰기 책들의 공통점은 그런 게 있어요. 제목이랑 카피가 기발해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혹은 사면 바로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만 같아. 잘 낚는구나. 하지만 다 읽고 나면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 무엇이든 쓰게 된다. 김중혁 작가 책이랑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다희 작가님 책인데 이 두 분 다 빨간 책방에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중혁 작가님 책은 조금 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깝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조금 더 방법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편한 쪽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들 중에 누가 더 좋을까? 글쓰기 책을 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하지만 승자는 위즈 더 마우스다. 둘 다 위즈 더 마우스에서 둘 다 나왔다. 위즈더 마우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라는 책도 있고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되게 좋아요. 글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곽재식이라는 SF 네네, 소설가 분이 네. 쓰신 건데 네. 재미있게 읽혀서 이 책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읽은 책 말고 제가 이제 사거나 아니면 제가 리디 셀렉트를 하니까 담아놓은 글쓰기 책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정유정, 글쓰기의 최전선 예전 책인데 은유 작가, 읽으면 진짜 글재주 없어도 글이 절로 써지는 책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이거는 북스피어라는 출판사 마포 김 사장님이 추천한 책이에요. 그래서 담아놨고 이런 책도 있죠.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글쓰기에 대하여, 글쓰는 삶을 위한 1년, 기자의 글쓰기, 온갖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글쓰기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기 때문이겠죠. 저는 혹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김주영 작가도 몇 번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소설가는 시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소설가는 어떤 예술가라기보다 정비공 같은 거다. 곰곰님의 이제 저희 톡 프로필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영감을 뭐였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영감이 네.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일어나면 일하러 간다. 이런 네. 거지. 김주영 작가가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엉덩이를 가장 오래 붙이고 앉아서 묵묵하게 나사를 조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설이나 글을 쓰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에 확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데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왕도를 지름길을 찾고 싶어서 그런 글쓰기 책들을 많이 찾게 되고 많이 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곰곰님이 질문하신 거죠?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면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글을 써서 바깥으로 퍼블리싱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면이 허락한 일부의 사람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SNS든 블로그든 특히 블로그보다는 이제 SNS죠. 네. SNS로 글을 내가 직접 퍼블리싱할 수 있는 지면이 많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중들을 향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는 어렵다. 그런 거지. 요즘은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글을 읽고 이 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그 문해력이 굉장히 낮아진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글쓰기는 더 어렵겠지. 근데 글을 쓸 수 있는 곳은 많고 보면 잘 쓰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나도 잘 쓰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 책들이 좀 인기가 많고 요새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쓰기 책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책에서도 보듯이 저자가 써봐야겠다라기보다 출판사에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출판사에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꼭 써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는 유행이고 뭐 얼마까지는 그 써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나 봐요. 네.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유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지면이 많아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써서 뭔가 발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게 많아졌고. 네. 그리고 사람들 안에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누구나 창작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욕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이라면.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문턱이 낮은 게 글쓰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건 좀 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장비도 있어야 하고. 네. 글은 일단 펜이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거지.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쪽은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그 기술을 연마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눈에 딱 보이니까. 근데 글쓰기는 한글 글만 알면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시작해 보니까 깨닫는 거지. 글쓰기도 기능과 그치.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똑같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거지.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앉아서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써보면 알게 되지 이제.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워낙 유명한 소설가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첫 소설의 첫 그 앞부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소설을 발표했는데 평론가들이 물어뜯고 이래서 당신들한테 묻고 싶은데 당신들은 이만큼의 글을 쓸 수 있나요?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론가들한테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처음에 20대 초반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읽고 이거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막 창작 욕구가 불타올랐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힘든 거더라고요. 네, 그렇게 쓴다는 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게끔 글을 쓰는 게 제일 어렵고 고난이도의 글쓰기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에도 그런 것도 나와요. 이 책에 네. 그 현대미술을 보러 가서 맞아. 누가 캔버스에 붉은 줄 하나 그어놓은 거 보고 저런 건 나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단 그 사람은 안 해봤고 작가는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붉은 줄 하나를 그어 보면 그때부터 보이는 건 전혀 다를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아마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보면 저 작가가 저 선을 어떻게 그었는지가 보이고 네.
그때부터 고뇌가 시작인데 대부분 그 고뇌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멀리 서서 나도 하겠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지. 그냥. 네. 그 제일 허황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성공하면 아 저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이게 되게 허황된 이야기죠. 저도 안 하니만 못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무엇이든 쓰게 된다.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더 얘기 나누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럼 저희 오늘 책에 대한 마지막으로 짧은 어떤 한 줄 평 네. 같은 거 한번 공공님. 네. 샤샤님. 네. 읽어보면서는 되게 좋았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는데 촉감이 좋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펜 같은 게 있으면 펜을 쓰기 위해서도 쓰지만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촉감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작만작거리는 느낌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냥 느낌이 좋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안에서 건질 것들이 몇 가지는 있었고 그리고 약간 조심스럽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읽어본 책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네. 책도 읽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샤샤님이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가 읽어본 책 중에 골라야 되지 않을까 약간 공감을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쓰게 된다는 그 김중혁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이 제목 그대로 무엇이든 쓰게 하려는 거였다면 저는 저에게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쓰게 됐던 것 같고 그 중간에 그림 얘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의욕을 불태워보는 물론 이것을 읽고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중간에 그 견디는 것과 서툴더라도 시작하는 것 정도만 얻어가도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은 김중혁의 비밀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 소설가 김중혁 제목이 그거지. 이런 제목의 뭐 어울릴 TTL 것 광고 같아요. 같네. 네, 그래서 TTL이 언제적 청자들 중에 TTL이 뭐지 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예전 그 설명하는 것도 웃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중혁의 비밀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무엇이든 쓰게 된다가 아니고 무엇이든 쓰고 싶어지게 된다라면 이 책은 성공적이었던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저희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고요. 네. 일단 다음 책.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 책은 제가 네. 고를 순수하고 고르게 된 책은 사전에 이제 두 분께는 말씀드렸는데 약간 미션도 제가 부탁드렸죠. 네. 미션이요? 미션. 네. 미션 아닌가요? 보통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약간 다른 느낌인데 그래요? 미션. 미션은 약간 미스터 션샤인 느낌 아닙니까? 워킹데드의 미션이라는 네, 캐릭터가 안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미션을 제가 드리기도 했죠. 음. 일단 작가 이름은 쿠스미 마사유키. 쿠스미? 이게 사실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책에는 구스미 마사유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자를 보면 쿠스미 전문가 아니에요. 포스. 그래서 그 키역이랑 기역 사이 어디에 있는 발음인데 쿠스미 마사유키. 근데 제지 네. 일본에서 한국 글 되게 그리웠다고 그랬더니 오고서는 일본 책만 읽겠어.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도쿄가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쿠스미 마사유키라는 네네. 작가분이 쓰신 낮의 목욕탕과 술이라는 책이고요. 벌써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엄청.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네네. 않아요? 낮의 목욕탕과 술. 근데 보통 목욕탕에서 음주 못 하지 않나요? 그렇죠. 목욕을 하고 나와서 나와서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낮에 목욕탕 가서 한가롭게 온탕에 몸을 지지고 나오는 것도 행복한데 낮에 술을 마신다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 작가분이 그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세요. 그럼 제가 항상 얼굴을 보는 그분인가요? 그 그 안경수 고독한 미식가 보면 네.
그거 아닌가? 고독한 미식가. 아니 배우가 아니라 원작자라고 그러죠. 원작자가 네. 그 드라마 끝에 항상 나와서 예. 뭘 먹으러 가잖아요. 아 그래요? 안 보셨나요? 전 안 봤. 뭐야? 아 제가 알기로는 고독한 미식가의 공동 저자세요. 아. 네, 그래서 뭐 확실한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남성 작가분이세요? 여성 작가분이세요? 남성 작가. 거기 나온 분 남자분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네, 다음 네. 시간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책으로 흥미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께는 제가 미션 네. 저도 갈 텐데 낮에 목욕탕을 갔다 와보는 걸로. 네. 근데 낮에 목욕탕을 가서 이 기분을 충분히 느끼려면 저는 평일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휴가 내고 가야지. 연차로 가야지 그래. 주말에 가면 이런 느낌이 안 나죠. 또 이럴 때 연차 한번 쓰시고 방송. 근데 저는 목욕탕을 다녀왔습니다. 새해예요. 새해는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제재님이 그 미션을 준 며칠 안에 제가 경주에 갈 일이 있어서 네. 경주에 갔다가 경주에 온천을 갔다 왔어요. 야. 미션 받고 나서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인가? 몰라 아무튼 그 뭐. 근방에 네. 네. 그래서 미션 하려면 경주 정도는 가야 되는 건가요? 온천 정도는 가줘야 아, 노천탕도 있고 이런 그렇구나. 데였어요. 이런. 저는 해외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다음 시간에 다룰 네. 예정이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샤샤님, 예, 피곤하지만 좋았습니다. 네, 저도 방송 뭐 여전히 좋았고 네. 근데 약간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10시에 방송 녹음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빡세. 새삼스럽게 그렇죠. 느꼈어. 목도 안 풀렸고 그렇죠. 네. 입도 안 풀렸고 주말 아침이니까 또 네. 하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상쾌하죠. 그렇죠. 끝나고 나면 약간 보람 있다. 보람타지. 내가 되게 하루를 쓸모없게 보내는 건 아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저도 오늘 방송 너무 좋았고 저도 오는 길이 서울에 제가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멀어요. 주말에 오는 게. 그렇지만 피곤하면서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들어주실 어떤 청취자 한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 분이요? 생각보다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풀리고 피로도 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무엇이든 쓰게 된다를 네. 얘기한 이 책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음. 다음 책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